네, 이제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게 되는 걸 양해 드리고요.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과제는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지금 한 내용들을 그 과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정하셨죠. 정하신 거 갖고 오셔서 짤막하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우선 네, 이거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세 가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은 이쪽을 우선 발표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이제 곧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들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을 위한 것들이니까 앞으로를 위한 것들이니까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신 분들을 모둠 단위로 지금 테이블 단위로 한 번씩 발표하고 한 번 더 발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서 자발적으로 우선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자발적으로 우선 해보시는 요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정리하고 생각 의견을 모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네. 요약하기가 그래서 그냥 쓴 거 읽을게요. 네, 주제 뭘로? 어떤 거에 대해서 썼냐면요. 졸업식을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 저희 졸업식을 한 지가 모두들 10여 년이 지난 글빵 선생님들께서 모내기 글빵을 통해 졸업식을 하면서 현대를 지금 아이들의 정서를 느끼고자 하실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졸업식을 이제 기획해 보았어요. 먼저 촬영 기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소개 영상과 함께 지금까지의 영상을 편집해서 먼저 돌려보았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몇 주 안 되지만 돌려보면서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모내기 글빵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발표자를 미리 정해서 어떤 주제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되새겨 보았으면 하고요. 세 번째 순서로는 이제 빈 낙서장을 각자 준비하는데요. 보통 연습장 있잖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연습장을 준비해서 서로의 먼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제 돌려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느꼈었던 그런 특징 같은 것을 각자에 적어주면 여러 사람의 그 글이 이제 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 글박에 오면서 느낀 소감도 적어주면 그게 하나의 각자의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낙서장을 만들어 보았으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졸업식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풍선도 불어서 달아보기도 하고 집에서 미리 시화전처럼 준비해서 시 한 편씩 그림과 함께 이렇게 해서 벽에다 걸어서 이제 졸업식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잔치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저희가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각자 미리 준비를 해서 왔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그걸 뭐 서로가 그 음식이 중복이 되니까 미리 정해서 누구는 김밥, 누구는 잡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다 놓고서 일회용 접시 준비해서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장인데요. 평소의 복장대로 오지 않고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자분들은 뭐 스카프라든지 뭐 액세서리도 큰 액세서리로 평소보다 다른 모습으로 한번 연출해서 왔으면 좋겠고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필히 정장 차림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졸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졸업식이 기다려지시죠. 이제 다음 주인데 그러시고
포트락 파티 같은 셈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페이스북 같은 거로요. 그래서 먼저 쓰신 분 거는 따라하기 없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음식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뭐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고요. 복장은 다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정장과 연미복이 저는 없어서 한번 이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요거를 하시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1, 2차 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시가 50분이 될지 90분이 될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개개인이 앞으로 쓰시고 싶은 쓸 책들을 내용들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발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언을 덧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지금 저는 이런 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망설이셨던 것도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3차 시 얘기니까요. 그다음 선생님 저기 두 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네. 저는 두 번째 모내기 글방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추가 기술을 더 받아야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좀 클래스를 좀 더 세분을 해서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게 거의 구상이랑 착상에 좀 치우쳐 있는 게 많았는데 그 클래스가 있고 사실 다들 쓰고 싶어 하시는 글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면. 근데 문학만 해도 문학에서도 이제 시, 소설, 희곡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다들 좀 쓰는 게 다르잖아요, 다. 그리고 그거랑 다르게 이제 별개로 비문학이라는 큰 장르가 또 하나 존재하고 여기서는 문학보다는 상당히 논리학의 수업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비평 이런 클래스가 세 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사람이 그만큼 많아져야겠죠. 각각 클래스에 맞는 희망을 하는. 그래서 그만큼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 기술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 일기가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다른 글방들하고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새로 생겨난 모임이고 그 전에 다른 글방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베끼는 거죠.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독서 모임 같은 거를 몇 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한자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혼자 하면 너무 안 할 것 같아서 아는 누나 한 명 꼬셔서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뭘 하자 하면은 살짝 의무감도 들고 잘 해요. 아무래도 혼자 할 때보단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봤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말고 아예 블로그 같은 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는 저희들만의 공간이잖아요. 그거랑 결정적인 차이는 블로그는 이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쓴 글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엄마랑 저랑 서로 링크 공유해서 그 좋은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거 보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게시판에 모아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주셨어요.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따로 또 같이라는 제목으로 막 썼는데 글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대로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요. 모내기 글방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따로 또 같이. 그래서 사회적 거리에서 개인적 거리로 그리고 함께 쓰기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난 3개월간 글방에서 함께 했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 약 3.5m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고
사적인 거리 1.2m 안으로 다가와서 서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는지를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함께하면 좋겠다. 책쓰기의 공동 진행과 주제 융합을 했으면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고 우리들이 글방을 마친 이후에 책쓰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기가 필요하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공통의 집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소그룹이어도 좋고 그 이상이어도 좋다. 공통 집필 기간을 정하고 기획하고 조사하고 집필하고 수정하고 퇴고하고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고 각자 지원하고 책쓰기 과정을 마칠 때까지 동료로서 조언자로서 그리고 감시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함께하기를 통해서 각자의 영역을 융합하는 시도를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요리 여행에 관심 있는 분과 조개 생태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만나 조개와 관련된 요리 여행에 더해진 공동 조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각자 쓴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한 글을 써서 우리는 어떻게 저자가 되었는가라는 책을 쓰고 이것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저자가 되었는지를 소개하며 시흥 지역에서 책쓰기 활동 저변을 확대했으면 한다. 이후 예를 들어 시흥 지역의 독서 모임에서 책쓰기 위한 책 읽기 기획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책쓰기 프로젝트를 학교 청소년 기관, 상담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면 좋겠다. 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내용은 마침 지금 소통관님이 오셨으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답안이 다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다 개인으로 쓰셨어요? 이쪽 심화 과정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선택한 주제는 모내기 글방 심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글로는 못 쓰고 이거 팔레트만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한 5가지로 이제 심화 과정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한 선생님이 쓰고 싶은 글에 대해서 모두가 정보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요. 이제 제가 만약에 관심 있는 게 노래 가사라면 제가 노래 가사에 관심이 많으면 뭐 여기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 30명이 뭐 나는 이 가사가 좋았어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 저는 몰랐던 노래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보력이 혼자의 정보력도 키워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찾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찾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가지는 관심사에 대해서 공통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 모내기 글방이 좀 더 이야기꽃이 더 피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방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세바심인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15분 정도의 강의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통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씩 하니까 뭐 하루에 2분이나 뭐 3분이서 이렇게 15분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보면 이제 선생님의 노고도 알 수 있고 서로 영감도 받을 수 있고 발표 능력도 길러지고 이제 자료 준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보력도 얻고 글쓰기 실력도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여행 작가 모시기, 신문 기자 모시기 해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을 초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얻는 효과로는 이제 그분들한테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제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언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시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유명 그런 여행 작가분들이 저희한테 오실 수도 있고 또 뭐 지인을 통해서 인맥으로도 쉽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못 오신다면 저희가 찾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모내기 글방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던가 그런 생각해 보았고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글 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로 이제 뭐 그때 낙서열전 집필하실 때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뭔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은미입니다. 저희 주는 의외로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심화 과정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의견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심화 과정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한 5가지로 했습니다. 앞전에 계신 분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출판사 편집장 초청하기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출판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단계라든가 가장 궁금한 것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판사 측에서 작가 발굴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베스트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책을 쓸 수 있는 까지의 어떤 출판사 입장이라든가 그런 출판사 관련해서 강의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그 여행 작가 초청 강의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직접 여행을 같이 가서 거기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고 서로 공유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12월 30일에서 1월 1일 사이에 그 부여 백제 문화를 찾아서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갔다 온 걸 가지고 팔레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글을 나름 쓰려고 노력을 했다가 막히다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랑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무량사를 다녀온 여행 작가분이 쓴 글이 딱 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내용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 소리를 들었고 똑같은 극락전을 보고 감나무를 보았고 그 5층 석탑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다양한 정보로 글을 쓰여진 걸 보고 나름대로 어떤 슈퍼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기자 초청 강의인데 이거는 저는 주로 경험 위주로 했습니다. 직접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써서 그 기사를 실제 인터넷 기사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터넷 신문은 댓글로도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하면 더 오히려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범한 또 시민이 작가가 된 분을 또 저희가 찾아서 초청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신문들을 보면 나는 독서 서평만 쓰다가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분도 있고 그리고 또는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에다가 쭉 몇 년 동안 글을 올려서 그걸 모아서 책을 내신 분도 있고 블로그라든가 카페를 쓰다가 또 작가가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저희가 자신감을 더 얻고 도전감을 더 얻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 졸업 작품으로 책 한 권 내기 책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기존에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그래서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책을 내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고 버겁고 근데 같이 여럿이서 공동 저자 형식으로 그동안 쓴 거라든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책 글들을 모아서 책 한 권을 낸다면 시에서 내주신다면 저희가 나름 큰 어떤 터닝 포인트로 될 수 있는 작가로서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심화과정에 넣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3분만 더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졸업작품 네. 너무 박쌤 열심히 써주셔서 그럼 네. 꼭 하셔야 돼요. 네네.
꼭 하시겠다고 지금 또. 저는 이제 이 졸업식을 어떻게 하면 재미 의미 있게 할까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걸 썼는데요. 이걸 쓴 이유는 이제 이런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분이 저런 열정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과 재미와 자존감과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컨셉을 갖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릴 게 없으니까 엔돌핀이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허병두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그래야 이제 계속 이런 작품이 나오지 재미없으면 이런 열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잡았습니다. 허병두 선생님을 의미 있게 표현하기. 2번째로 허병두 선생님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3번째로 우리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졸업생 모두의 입을 즐겁게. 4번째 우리끼리 즐거운 마니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끝으로 넣은 건데 요거는 이제 저기 좀 빈 공간이 있어갖고 지적을 해주셔갖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또 재미있게 표현하기. 허병두 단점 찾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허병두 선생님을 의미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허병두 선생님에 대한 한 줄 느낌 말하기. 그리고 허병두 선생님 이래서 좋아요. 허병두 선생님 사자성어로 표현해보기. 그리고 현직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분일까 상상하기. 집에서는 어떤 가장일까 상상하기. 이렇게 넣어봤고요. 2번째로 허병두 선생님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허병두 삼행시 짓기. 그 다음에 허병두를 넣어 동요 부리기. 예를 들어 산토끼 하면 허병두 병두야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허병두 선생님의 특이한 버릇 따라 해보기 찾아서. 그 다음에 허병두 선생님의 별명을 붙여보기. 그 다음에 허병두 하면 생각나는 동물 말해보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우리 모두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락 파티를 구상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랑 같고 과일류, 야채류, 고기류, 분식류, 과자류, 음료수 종류 해갖고 쭉 늘어놓고 한 가지씩 적어서 이제 준비해 오는 겁니다. 뭐 바나나, 과자, 딸기, 양고기, 골뱅이, 뭐 김밥, 순대, 떡볶이 이거는 이제 다들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 우리끼리 즐거운 마니또. 이거는 이제 선물을 1, 2만 원 내서 각자 준비를 하나씩 다 해오는 겁니다. 색다르게 포장하고 1, 2만 원 선에서 포장하고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응원과 격려 엽서를 꼭 하나씩 넣고 그리고 이제 허병두 지정 마니또를 또 해야 된다고 강력히 생각하시는 분은 2개를 준비해야겠죠. 허병두 선생님 가시는 발걸음 무겁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안겨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허병두 단점 찾기 프로젝트에서는 외모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성격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옷 코디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언어의 단점, 양말 단점, 속옷 단점, 신발 단점.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허병두 선생님을 봐왔느냐. 요거는 이제 재미를 더해주는 부분으로 이런 강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런 즐거움이 없으면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동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재미를 한번 더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 분만 더 문해길방 심화과정이나 아니면 뭐 이쪽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 글방 모임을 만들까 우선 함께 하자 하는 내용인데 또 다른 분 2분.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가지를 다 써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고 심화과정 어떻게 만들 건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공동저자로 책을 한 권 써보자는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영역이 우리 살아가면서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영역별로 글을 써서 한번 모아보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책을 써보자 그러면은 잘 안 쓸 거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부감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 쓴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모아본다 그러면은 글은 이제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모아 놨다가 이제 일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조그마한 책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기 글방 일기생들이 한 5월 한 편 정도 글을 써서 이제 와서 발표를 하고요. 발표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생각을 들어보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해 나는 이 글을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거하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더 좋겠다, 어떤 내용은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은 또 빼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그 글을 한번 써가지고 와서 또 발표를 해봅니다. 또 발표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번 그런 절차를 또 밟아본다 그러면은 좀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한번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럼 그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고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 우리 누가 읽어도 이제 이 글을 잘 썼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몇 번 거쳐보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소리 선생님 얘기한 뭐 제안한 그런 거 같이 연관도 좀 지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어떤 분이? 저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모임을 정례화하고 또 회원들 글을 좀 모아보고 그리고 연 작품 발표도 해보고 지역사회에 연계된 활동도 해보고 또 우리 간의 온라인 소통이라든지 또 시흥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글쓰기도 해보고 뭐 이런 내용 등등이었는데요. 그걸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목은 황금들녘 호족벌 모내기 글방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내기 글방이 도약, 발전은 도약이잖아요. 근데 그 도약을 뭐 날다라고 표현하기 또 뭐하고 그래서 풍년을 생각하니까 좀 한글 시흥에 맞는 호족벌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들녘 호족벌 모내기 글방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 모임의 정례화. 모내기 글방 12강을 거치며 책쓰기를 배웠다. 하지만 단순 지식만 아니라 삶을 그려보고 생각의 틀을 엮어보는 방식도 배웠다. 이내 끝날 시기가 오니 왠지 서운함이 앞선다. 그 아쉬움을 채워줄 그 무엇. 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시작. 동아리 형식의 모임을 통해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 회원 글모음. 생명 연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리라. 하여 그 어떻게를 회원들의 힘과 지혜로 채워보자. 우선 주제어가 제시되면 펫북을 통해 회원 각자의 글을 개진해보는 것이다. 월 1회 정도가 적당할 듯. 세 번째, 연 작품 발표. 그렇게 모인 회원들의 글을 하나로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연말 송년회 겸 작품 전시회를 해보는 것이다. 글을 전시한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우리에겐 구세주 같은 허병도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가. 분명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또 훌륭한 제자들이 함께하니 별 걱정은 없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하지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는 별 의미 없으리라. 모내기 글방을 통해 시흥시에 은혜 입은 바 있으니 이를 다시 돌려줘야 도리지 않겠는가. 글방 심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키운 다음 강내 학생들에게 그 에너지를 발산하자. 또 다른 모내기와 새싹을 심어 책쓰기 충만한 호족벌 황금 들녘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투고든 시민 기자든 지역 매체 및 소식지에 적극 참여해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흥 프로젝트 글쓰기. 하지만 시흥시의 그 큰 은혜를 갚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하여 책쓰기 능력을 발휘 좀 더 크고 긴 프로젝트를 해보자. 예를 들면 시흥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팀을 꾸려 조사도 해보고 탐방을 하면서 좀 두꺼운 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통과 제2, 3기 모내기 글방. 오프라인 모임 활동들이 우리를 살찌우겠지만 일상적인 소통은 펫북을 통해 피가 흐르게 하자. 그리고 제2, 3회 모내기 글방을 통해 후배들이 들어오면 군기반장은 내가 하겠다.
네,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예정했던 대로는 지금 끝내야 되겠고요. 지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지금 선생님들 쓰신 거를 어떻게 놓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겠어요? 저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고요. 마침 또 소통관님도 오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보고 가시는 것도 저희 좀 검토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발표 안 하신 거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고를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 그거는 좀 놓고 가시든지 찍고 놓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성하신 분은 머릿속에 다 있으시니까 놓고 가시고 혹시 잊을 수 있으니까 찍어서 가져가셔서 더 보완한 게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해놓은 거 제가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음 시간까지는 어쨌든 요 졸업식 관련되는 내용하고 요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좀 올려주시는 걸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시고 다음 마지막 12차 시 12번째 모임을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소통관님 뭐 얘기 좀 하실래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왔어. 마음은 늘 여기 있는데 늘 연말 되니까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 왔습니다. 백조가 호수에 우아하게 있으려면 밑에 발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그 발이 저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 아카데미가 이제 모내기 글방을 끝으로 한 25개 학교가 그동안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보시다시피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카데미에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이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 SBS에서도 이제 우리 시흥 아카데미에서 촬영하러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흥시가 그걸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시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근데 시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아까 우리 시청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다.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열심히 응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내기 글방 뭐 스웨덴 학교 이러는데 내년에는 이제 양봉학교 뭐 또 잔디학교 약초학교 그다음에 산림경영학교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지금 취업도 어렵고 또 실버 액티비티 시니어라고 그러던데 인생 이모작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뭐 말만이 우리 이제 뭐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내기 글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끌어가고 내 꿈을 내가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하는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청과 이 학교를 개교를 이 모내기 글방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그 우리 부서를 소통 코끼리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지금 코끼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여튼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